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환여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의 1번 현황, 167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며 169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쾌적하고 안전한 효문화마을 조성입니다. 효문화마을 진입로와 청사 주변의 계절별 꽃과 관문용 및 사업소 내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크닉 테이블, 공중 화장실, 쉼터 등 야외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 벽면 및 바닥 우레탄 방수 공사, 내부 전체 바닥 왁스 청소를 실시하여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 편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문화여가 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취미교수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휴양과 단체의 모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실과 식당, 대관시설 운영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교육 및 효체험을 통해 효문화마을이 효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편안하고 정겨운 쉼터 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감목전정, 초월식재 등 쾌적한 공원 경관을 조성하였고 공원 이용객을 위한 매점, 스낵카페 등의 이상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고객의 수요에 맞춘 판매 품목의 다양화 및 신메뉴 개발에 적자폭을 감소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시설 유지를 통해 삶의 여유를 전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뿌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족보 관련 유물 수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물 관리로 족보박물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고 다양한 족보 관련 문화 소개 및 전시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담고 있는 족보에 대한 세대 간 벽을 넘는 공감의 전시 기획 운영과 다양한 족보 전시로 주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어린이 박물관 학교, 청소년 체험교육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족보 관련 요양 강좌를 운영하여 효문화 인성 함량에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177쪽 효힐링 아카데미 운영 교육 운영입니다. 전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효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효월드 및 지역관광명소, 먹거리 홍보를 통하여 삶의 활기 충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현재 뿌리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였고 전국 유일의 효 문화 테마파크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한국족보박물관 연구 윤역 실시입니다. 사회 정치 환경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한국족보박물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박물관 비전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운영 정책 방향 설정으로 박물관 기능 역할 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인데, 현재 우리 뿌리공원 그쪽하고 박물관 쪽에 외부 쪽에 전체 소방시설이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휴문화마을 관리사업소는 분청은 휴문화 관리사업소 내에 별도 시설이 저쪽 있고요. 뿌리공원 쪽에. 뿌리공원도 별도로 네, 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파악해서 한번 따로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뿌리공원 쪽에 수목이 많이 우거졌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전체 이제 잔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겨울철에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와 달리 이게 숲이 많이 우거져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이제 족보 박물관이 또 여기에 있고 또 조형물이 또 몇백 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산불이 나서 그쪽으로 휩쓸면은 전체 피해액은 우리가 돈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산불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바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이제 다행히 비가 와서 다행인데, 최근에 이제 곳곳에 작은 산불이 여러 군데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군다나 봄에 이제 건조기가 돌아오면은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대비를 좀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정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4월 경우에 이제 1차로 이제 정전 작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관리자 기간제를 통해서 지금 소나무 정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내년 봄에도 한 번 또 정전 작업을 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일괄 큰 거는 다 정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휴문화 관리 청사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소방 용역을 맺어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봄에 이제 한 3, 4월 달, 2, 3, 4월 달 3개월 정도에 산불이 발생을 했다면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봄바람 불기 시작하고 하면은 어지간한 소방시설 갖고는 감당을 못할 만큼의 그런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쪽 뒤쪽에 또 수목이 우거진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유동천이 있기 때문에 펌프 시설만 제대로 해놔도 진화 작업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별도의 저수조 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물을 끌어서 쓰면은 제대로 소화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올해 참고로 5월 2월 달에 저기 소방훈련면 기록은 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도 아마 소방훈련면 점검 해가지고 119 구조센터하고 저희하고 그 용역업체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질 수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 같은 걸로 고강력 펌프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아마 훈련만 몇 번 하더라도 화재 시에는 즉각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족보 박물관 같은 경우는 화재를 한번 손실을 입으면은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 같은 것도. 네. 거기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비 족보 박물관 새로 용역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비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예, 지금 회계과로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네. 협상에 의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회계과에서 답은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진행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가 지금 학예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분이 박사 취득을 했습니까? 아직 수료는 못했습니다. 아직 수료 못했어요. 예, 지금 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지금? 예. 이게 원래 박사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6급 대우를 해야 되는 게 그 규정에 돼 있나요? 전문직들은? 그것까지 낙급인가 그것까지는 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팀을 하게 지금 그쪽 박물관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조직 개편을 할 때 그걸 좀 미리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쪽에 팀을 좀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지난 10월 달에 네. 총장님한테 그 실과별 부설 2026년 업무보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총장님한테 제가 그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족보박물관 팀이 7급 하나로 운영하기엔 너무 벅차다. 그 족보박물관 팀을 하나 구성해주고 지금 학예사를 팀장으로 해서 7급 하나 8급 하나 구성을 해주면은 족보박물관 운영뿐만 아니라 그 뭐지? 문중 업무를 제가 문예착 가서 문중 업무를 가져와서 문중 업무랑 같이 해서 매년 문중 행사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제 기획실로 아마 조직 개편에 대한 걸로 아마 지시된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팀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족보박물관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학예사의 또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고, 그에 대해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당부했듯이 산불에 대해서 화재 대비를 좀 철저히 좀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 취하고요. 의원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31쪽 사무감사자료 효문화 마을관리사업소 731쪽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그리고 업무보고 179쪽 족보박물관 연구용역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 족보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님과 함께 중국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보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족보박물관과 현황도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문했던 박물관은 연변 박물관이었는데요. 해당 박물관에는 입체 프로젝션, 터치형 디스플레이 등 미디어 기반 체험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박물관에도 관객 참여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가 있긴 한데 혹시 언제 설치했나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희 족보박물관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정문에 있는 거는 23년 9월에 설치됐지만 효라 무엇인가라는 콘텐츠 영상을 소출하는 단순히 영상을 송출하는 콘텐츠는 네. 2017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네. 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족보라는 컨텐츠 자체가 문헌 중심의 전시로 되어 있다 보니 관람객에는 다소 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된 족보를 유심히 읽다가도 어느 순간 족보가 다 비슷하다 보니 흥미를 잃고 빠르게 통과하는 관람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지금 요즘에 맞는 AI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하고는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문헌 중심의 콘텐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참여형, 탐구형 콘텐츠를 도입하면 관람객의 체류 시간도 늘고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 그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유형에 그 AI 콘텐츠 관계는 꼭 포함시켜가지고 네. 한번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안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경우 고대 집안 지역의 사람들이 행한 재래나 생활사, 전통공예 등 실물 기반의 체험 콘텐츠를 전시와 결합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효체험관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과 동선이 멀리 떨어져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인근 효문화진흥원에서 유사한 공간이 있다 보니 공간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족보박물관은 한 15년 경과된 이후로 지금 족보박물관은 대대적으로는 전시 품목도 바꿔야 될 테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전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족보박물관 팀하고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박물관 이제 거기 지역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 거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 장애인 편의 증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은 그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쪽 이제 그 매점이나 카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족보박물관이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려면은 단순히 족보박물관뿐만 아니라 옥상에다가 루프탑 카페도 해가지고 거기서 경치 사실은 뿌리공원 가서 경치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프탑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무실 1층을 내리고 2층 카페를 전체적으로 카페하고 AI 전시장으로 같이 통합해가지고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여부를 지금 회의하고 판단하고 협상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장님 답변은 여건상 외적인 확장이 어려우니까 질적인 향상에 치중을 하시겠다는 네,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이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신명박물관의 경우 원래 오래된 공장의 틀을 유지한 채 박물관으로 개조해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경우 전시물과 함께 공간 자체가 전시물이 되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부분에서 중구에 적용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물관의 운영 기조가 박물관 내부에 집중하고 있어 족보라는 제한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범위가 제한되고 그래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족보 박물관의 경우 바로 옆에 개방된 공원에 성씨 조형물이 연결되어 있어 성씨 조형물을 하나의 전시 콘텐츠로서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성시 조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궁도장 그 꽃 네네네. 종수한 데까지 함께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에 저희가 그 조형물을 방문하던 문중의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동차를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동차를 확인은 소장님도 하셨겠지만은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 성씨 조형물 방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박물관이 단순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시 콘텐츠를 배우고 체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족보 박물관이 문헌이라는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관람객들이 족보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혁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족보 박물관 중장기 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잘 보완해서 아무쪼록 족보 박물관은 효문화의 중심이자 지역문화 핵심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723페이지.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각종 프로그램 이제 하고 운영했던 현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 주셨던 자료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6,220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3,900 이렇게 돼 있어요. 3,913만 원. 예, 예, 확인하셨죠? 예. 예, 이 차이가 나는 올해 25년에 이렇게 올리신 산출 근거가 따로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이 올해 두 가지 지금 신설된 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용객이 또 조금 늘어나서 좀 이용 고객이 늘어났으면 더 예산액이 커야 하는데 24년은 6,200만 원인데 지금 25년도 주신 자료는 3,900만 원이에요.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본 의원이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 총 예산을 봤어요. 예산은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총 예산을 보면 24년은 6,2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올해 25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 문화예술 공연에서 조금 삭감돼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었는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거는 3,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올리신 게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출된 금액을 올려놓으신 게 아닌가. 9월까지, 이게 9월까지 자료신 거죠? 예. 5,800 같은 경우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 수당인지 취미 교실하고 예, 협치한 그러니까 총 예산이요. 총 똑같이. 예산액이 예, 있는데 여기 올려준 거는 단순히 이제 그 프로그램하고 예, 취미 예. 교실만 올라간 걸로 지금 그래서 취미교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로 강사비잖아요. 네, 강사비 강사비나 해서 이제 9월 말까지에 지출된 내역인 것 같은데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3,913만. 그러면 예산액이 아니고 지출액으로 변경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거 죄송합니다. 아니면 24년하고 똑같이 24년은 총 예산을 써놓으셨었거든요. 그럼 아예 그렇게 가시든지.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현재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거라면 지출액이라고 현재까지 지출액이라고 표기를 하시든지. 근데 또 현 지출액이라고 보면 마지막에 보면 효 체험학습하고 효 독서 체험학습은 총 예산이에요. 주로 이제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소모품하고 사무용품인데 벌써 다 지출하신 거예요? 어떤 게 소모될 줄을 알고 어떤 게 사무용품으로 소모될 줄 알고 벌써 지출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사무용품은 효 체험학습이나 독서 예, 체험과는 물품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예, 바닥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되면 이 비용으로 해서 또 설치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예산 결산을 보니까 또 사무용품이 잔액이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올해도 예상할 때 사무용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위에는 또 예산액이고 그렇다면 또 지출액이 맞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하나에 집중을 하셔서 그냥 아예 24년처럼 총 예산액으로 쓰시든지 저희 입장에서 확인을 하는 쪽을 배려를 하셨다면 지출액으로 바꾸셔가지고 현재 지출한 거를 총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작성 자체에 좀 변화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요, 제가 죄송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폐강이 됐더라고요. 네. 폐강이 됐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신설을 하셨는데 인원이 꽤 늘었어요. 인원이 지금
예, 좀 현재, 늘은 것 같아요. 490명 정도. 예.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또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보면 뭐 켈라그라피라든지 우리 민요라든지 안마 서비스 이제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 같이 이제 협회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이런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와서 6개월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예.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좀 예. 1년 여기 일일 이용위원이 15명 미만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 인원 평균 인원이 15명 미만은 내년도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 저하되는 거는 예. 공개처를 붙여서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별도 다른 이제 강사가 전환을 오든지 해가 하시겠다. 전환하겠다 해가지고 강사로 분명히 7월, 전환하시겠다. 7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직원으로부터 이제 매일 나가가지고 현장 채서 인원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최하 2개나 3개 정도 이상은 꼭 제가 한번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강사한테 그렇게 고지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느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필요할 부분일 것 그래서 같고요. 12월 달에 예. 아마 그거는 2개에서 3개 정도는 지금 15명 미만 되는 게 이제 뭐 색소폰 연주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저기 연필 임무라든지 그럼 이제 또 네. 색스폰 같은 오카리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좀 한정은 될 수는 있지만 또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좀 네. 대체하실 수 있는 방안도 그분들에게 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을 같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서 개인 강사분을 따로 뭐 이제 연결을 해주신다든지.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하시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9회에서 지금 4회로 줄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참여를 좀 봤는데 그냥 참여 인원이 다 100명. 지금까지 몇 회 운영하셨죠? 3회 지금 운영. 4회 12월 달에 이제 하면은 4회 운영되는데요. 그쵸. 예. 문제가 근데 이제 현재는 그리고 9월까지 여기 자료는 한 2회 운영하신 네. 예산인가요? 이제 3회 이제 했고요. 그쵸.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총 430만 원인데 지금 280 정도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2회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280만 원까지 쓴 게 예. 12월까지 하는 걸 11월이요? 12월 달에 한 번 또 지금 3회 2회까지 예산이 한 140만 원 나갔고요. 예. 3회 10월 3회까지 3회까지가 210만 원. 210만 원. 예. 그럼 12월 달에 이제 70만 원 해서 280만 원 나갈 예정입니다. 12월까지 해서요. 예. 그럼 많이 좀 남네요. 근데 예, 이거는 예. 그럼 또 총 예산을 적어 놓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회 정도까지의 지출액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면으로 보니까 그냥 참여 인원이 100명으로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100명씩 참여를 100명인가요?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강당에서 운영하는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의자를 깔아놓은 게 100개를 딱 깔아놓습니다. 예. 그러면 의자 인원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인원을 아니.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앉는 의자가 이제 예. 당당히 100개다 보니까 100개를 그냥 이렇게 놓고 하신 거예요. 뒤에는 서 계신 분 계신데 네, 의자는 네. 할 때마다 이제 계속 만석이라 우선은 어. 최대치 배석을 잡아놓은 거고. 그럼 카운팅은 주로 이렇게 하시긴 하시나요? 의자를 100개를 깔아놓기 때문에요. 네. 대강당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 100명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하신 거고. 서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의자 차석하신 분이 예. 100명이기 때문에. 그럼 또 여기에 나오신 건 이용 인원은 그렇게 따지면 100명이 넘는데 200명밖에 안 돼 있어요. 280으로 사회를 다 하신 거라면서요. 근데 이용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봐야 할지가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죄송.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셔서 자료를 좀 통일성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저는 이게 이제 200명이 2회구나라고 이제 혼자 나름 이제 했었는데 지금 4회까지인 것 같아서 숫도 안 맞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했던 기준하고 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일단 구회에서 사회로 줄은 만큼 좀 질 높은 컨텐츠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하실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지금 문중 성시비 현황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한 23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4개. 예. 거기에 이제 보니까 1-4에 향후 등록 예정인 문중 현황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244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1뿌리공원 내에 있는 예. 게고요. 예. 추가는 이제 그 문화체육과에서 예, 제2뿌리공원 조성할 때 네, 거기 네. 뿌리공원에서 저기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서 접수된 거는 그럼 접수된 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가 어려워서 없음인 건가요? 네, 1뿌리공원에서는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간 자체가 공간이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공간은 조성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도 저도 이제 그 뿌리공원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예, 예. 거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 더 이상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상황이 된답니다. 아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청은 제가 문의는?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문의가 들어와요? 1년에? 지금 60문중 들어온 걸로 문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60문중 정도요? 예, 예. 이게 총인 거죠? 1년에 60문중 정도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7년 이후로 이제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총 17년부터 거의 한 8년 동안 60개 정도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제2뿌리공원 조성이 지금 예, 미진한 상태이라 예, 그건 알겠는데, 예, 거기서- 그러면 그냥 이걸 n분의 1 하면 생각을 해볼 때는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총 기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효문화 이제 새로 조성하려는 마을 조성, 이제 효문화 마을 조성에 보면 거의 대지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럼 과연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은 하지만 이제 장기간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선. 그러면 관리는 이제 효문화사 여기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 달에 구유종 조직 개편되면서 직원이 지금 뿌리공원 팀에서만 5명이 줄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 그 제2뿌리공원 만약에 조성이 돼서 그걸 그렇죠. 이제 협의가 된다고 인원이나 하면은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이제 예. 서로 상의하기 전에,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들을 같이 이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해서 추진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현실화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건의나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인력으로 해서 그거를 뭐 추진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게끔 우리 총 해봤자 8년에 60개 들어온 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4분의 1씩이나 여기에 둬야 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현실에 맞게 다른 뭐 컨텐츠로 좀 전환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는 있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예, 저기 예. 국비 받으면서 그걸 이제 그 중앙부처에 다 협의가 돼서 승인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협을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벌써 늦기는 지금은 거의 추진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그 땅 이제 하고 관련된 것도 1%밖에 추진이 안 됐던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저희- 상황이니까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게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추진된 건 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좀 이제 상황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731페이지.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려해 주셨듯이 이제 족보박물관 관련해서 이제 인력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의 이제 다양화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라고 해서 제일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800명이 넘는 참여율을 보였더라고요. 아, 저기 전시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예, 교육으로 예, 돼 예, 있어요. 예, 예. 이게 전시가 아니고 교육으로 돼 있던데.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에서 43회 교육을 하셨는데 예. 총 이제 854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여율이. 예. 그래서 이걸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역사 띠동갑 사건이나 아니면 행복이음 교육지구 관련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대체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행복 이음이라고 하고요. 예, 교육청하고 같이 예, 그래서 해가지고 평생교육과랑 추진했습니다. 같이 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하신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작년에 비교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다양성을 주시는 건 좋은데, 총 인원이 이렇게 합친다고 해도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작년은 벌써 800명이 넘게 참여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좀 컨텐츠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건 좋지만 좀 발굴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일 때는, 참여율을 보일 때는 확실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본의원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은 거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진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좀 역량을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방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흉문화 마을 운영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의원님. 뭐 정부는 뭐 추경이나 이건 예산이에요. 추경이나 본 예산을 올릴 때 국가재정 운영 계획서를 예산서와 같이 올립니다. 또 지방자치에서는 중기재정 계획서를 같이 올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예산도 그렇고 첫째는 흉문화 마을 운영이에요. 운영. 참 아쉬운 게 많아요. 흉문화 마을 운영에 대해서 청장님과 이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자, 이 흉문화 마을을 흉문화 축제 한 가지만 딱 하고 끝내요. 그 예산 또 그 넓은 그 시설을 흉문화 마을 한 번만 하고 딱 끝냅니다. 그렇죠? 올해는 11월 4일 날 그 성신당. 아, 이거 알고 있어요. 예, 예, 그거 한번. 저도 그 초청이 왔는데 못 갔어요. 네, 예. 자, 이제 성심당이 이제 직원 단합대를 거기 한번 했어요. 해마다 하는 것을 이번에는 거기서 했죠. 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대전이 교통이 이게 중심이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중 단합대를 많이 합니다. 밀양박씨 절도사고 우파 저기 정자리 문중 단합대도 하는 거를 이게 받고, 또 남양홍씨 계속 이 문중에서 이 단합대를 해요. 자, 문중들이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뿌리를 확인하고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이 계기를 위해서 단합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좀 흉문화 마을 운영 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짜가지고 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또 관계 부서와 또 상의도 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좀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난 10월달에 26년도 계획 보고할 때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중 체육대회가 이제 족보팀을 만들고 거기에 문중의 날 문중을 업무를 문화체육과 문중 업무를 족보팀에 가져오고 매년 10개씩 문중씩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업무 조직이 개편이 되면은 저희도 문중 업무를 가져와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계는 이제 기획계로 이제 지시가 내렸으니까. 예, 문중 단합대회. 예, 문중 단합대회. 단합대회도 예. 좋고 체육대회도 좋고 예. 이렇게 1년에 예. 각 전국에 있는 각 문중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걸 한번 이제까지 안 하고 저 의회생활 10년 한 번을 못 봤어요. 한 번을. 참 아쉬운 거예요. 자, 지금 휴문화마을 시설 사용 현황도 보면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객실, 식당 다 줄고 있어요. 전부 다. 또 대관 시설도 사용 인원이 이게 줄었고, 또 그 문중들 오시는 숙박 시설에 묵으신 분들이 뭐 문중도 계시고 또 가족 단위도 오시는 분들 있죠. 토요일, 일요일은 자 거기는 시설을 사용을 못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을 눈의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런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그 시설 이용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휴문화 마을 운영 계획을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게 정말 잘 돼서 문중들이 여기를 찾는, 여기 교통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영아 씨 나와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문중이 체육대회하는 날은 객실을 그 문중한테 이렇게 그렇죠. 해서 문중에 거서 숙박을 하시게끔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까지 추진을 한번 같이 주식 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까지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24페이지 한번. 찾으셨어요? 7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네. 시설 개선공사 추진현황이 2025년도가 있어요. 네. 3월에 2층 옥상 벽면 및 바닥 모서리 방수공사. 네. 6월에 휴문화마을 2층 옥상 바닥 전체 방수. 7월에 3층의 고가수조실 상부 방수공사. 세 번을 거쳐서 두 달에 한 번씩 이 방수공사를 실시를 하셔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 휴문화마을 관리사무소가 준공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모서리라든지 아니면은 고가수조실은 그 주기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네. 2010년에 준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수 하자보수는 3년이고, 그죠? 네. 하자보수 끝나고 이제 누수가 시작되는 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번 되고 할 텐데, 2024년에도 객실 쪽에서 방수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방수공사 본 의원이 이제 이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건물을 놓고 이게 조각조각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누수가 잡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그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전체에 대해서 시설 방수공사를
점검을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낫지. 2층에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한 2달 동안 거기 또 통제하실 거고, 바닥도 전체 방수한다고 또 공사 붙여놓으실 거고, 3층 또 한다고 또 붙여놓으실 거고, 그러면은 관람객들이나 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봤을 때 저기는 맨날 공사 중인 거예요. 뭐 물론 그 뭐 이용객들이나 이분들의 뭐 피해를 최소화해서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게 매달 한 번씩 이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은 업무 효율성에서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된 건물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네. 이렇게 부분 해가지고 누수라는 게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 한쪽 막아놓으면 그 옆에 쪽으로 몰치다 보니까 그 옆에 쪽에서 또 오래된 건물들은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시설 개설 공사를 한 번에 추진을 하시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시설비로 저기 건물 진단을 한번 해보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업무 보고나 이 행정사무감사의 조직도를 보니까 뿌리공원 팀에 뿌리공원 광역화 추진이라는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 조직도에 보니까 뿌리공원 팀 5명, 160 업무 보고 163페이지고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17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저희들 조직도의 뿌리공원 팀인데 뿌리공원 광역화 추진 업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 2016년에 뿌리공원 확장 사업을 조직을 하면서요. 네. 그때 광역화 추진한 사업을 업무를 넣고서 네. 그게 이제 죄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2016년이면 거의 10년 동안을 그냥 여기다가 표기를 그냥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 그 뿌리공원 팀 지금 이 업무 분장표 보고 계시죠? 네. 광역화 추진은 뺀다고 그래도 성시 조형물 설치 관리, 박물관 운영 요 2개를 빼고 유료시설 운영은 어떤 유료시설 운영을 뿌리공원 팀에서 하고 있어요? 매점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 카페가 뿌리공원 팀에서 관리를 해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소문화관리 관리 사업소 예, 업무 아니에요? 매점, 예. 매점하고 카페는 네. 뿌리공원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제 뭐 조직 개편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뿌리공원 팀의 유료시설 운영이 이 뿌리공원 팀에 들어와 있는 업무가 맞아요. 이게 마케팅 팀이나 관리팀으로 가야 될 업무들, 공원, 건축, 토목, 전기, 시설 유지 관리, 공원 녹지 조성 이 부분은 관리팀으로 이관을 하시고 조직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 뿌리공원 팀 자체는 이 뭐 박물관 팀으로 명칭을 바꾸던 이 안에서는 과장 소장님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기획실하고 협의하면은 좀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점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에 조직 개편할 때 협의가 된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 예, 예. 특성화 팀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족보 박물관이 이번에 문체부 공립박물관 그 운영 평가 인증에서 이제 사회 연속 인증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결과서를. 네. 조직 인력 적정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박물관 전체 평균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 질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구성된 거 보니까 지금 731페이지를 보면 학예사 신민호님, 학예사회 전문직이 이제 박경민님, 고성배님, 이재균님, 그리고 전시 해설사가 7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족보박물관 팀 하나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이쪽에 전문적으로 이 박물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보니까 그 신민호 학예사님 같은 경우가 1급 정학예사 박사과정 수료로 돼 있고, 상급 정학예사님 계시고, 박물관학과 석사과정 밟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이쪽 업무보다는 이제 다른 업무에 좀 많이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팀을 하나 만들으셔서 운영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받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조직 관리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게 이제 관장이 저희가 행정직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점수가 이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 학예사 같은 경우도 팀장급이 해가지고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박물관법 그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인가? 거기에 박미법, 예, 학예사가 정규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정규직으로 둬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인원만 한 명 이상 배치하면 된다고 돼 있다. 그냥 1급으로 한 명만 배치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조직에서 가장 점수 낮게 받은 게요, 박물관장하고 그다음에 학예사 그 팀장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 파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장을 소장을 이제 관장 그 전문가 배치를 하기 어려우면은 그 학예사라도 팀장을 만들고 그 밑에 직원들이 더 배치하면은 내년도에는 좀 조직 파트에서 좀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박물관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제 그 뿌리공무 팀은 이제 박물관 팀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조직,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직이 5명이 지금 감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녹지 조성이라든지 그 성시적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족보박물관 팀을 하나가 조성을 해서 학예사를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혹시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평가 받을 때도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게 8,600점 정도 돼요. 예, 예.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그 전시하고 있는 전시 중인 게 몇 점 정도나 되죠? 167점입니다. 그러니까 8,600개를 소장하고 있는데 167점 정도만 예. 전시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수장고에 보관 중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순환 전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제 수장고에 있는 중에서도 이제 전시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시 공간의 부족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거고, 또 뭐 이 전시를 불가한 상황의 이제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육산회 의원님이 저희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휴먼한 마을 관리사업소에 내에다가 그 수장고를 전시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휴먼화 체험실이라든지 독서 체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밖에다가 한번 배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족보 박물관 내에 유휴 공간들이 본 의원님 볼 때는 저도 몇 번 올라가서 이제 3층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이 박물관 외 쪽으로 뺄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점하고 카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합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인력 관리 면에서도, 그다음에 뭐 매출액 대비해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생긴 공간들을 좀 족보 박물관에서 좀 빼낼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그쪽으로 좀 옮겨 놓고
박물관 이제 이 전체 건물을 가지고 원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꾸는 것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10%도 안 되는 그 저만 지금 전시가 가능한 이 상황을 한번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무실 직원을 1층 매점으로 내보내고요. 카페로 확대시켜 가지고 카페에다가 이제 전시 공간도 하고 AI 전시 공간도 만들고 그 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장님, 이건 하나 이제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네.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그냥 책에 좀 다시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참고 자료로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의원님들 책에 좀 예, 붙여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위원님들 저희가 12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그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청소, 객실 2층은 뭐 커튼, 뭐 이불 다 청소하고 3층은 바닥 장판을 다 갈고요. 그 다음에 그 침입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일주일 동안에 그분들이 침입기술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혹시 전화하실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방학 때가는 전체 깨끗하게 현상을 유지하도록 방학을 들어가니까요.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역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들으셨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희들 그 자치분권과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네, 의원님. 의원님들 요구 자료하고 그 네.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하셔서 네. 설명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울러 그 네. 자료에 작성하신 대로 네. 전반적으로 그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원님들께 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109쪽의 청사확충 기본구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올 8월에 용역 마무리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을 비롯해서 청사확충은 이제 저희의 이제 중구의 수건 사업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짧게는 단기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최적의 방법과 방향성을 찾고자 진행하신 용역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하셨죠. 네, 최종 보고회 그런데 끝났습니다. 각 의원님. 당에 한 분씩만 오시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꼭 굳이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의원님. 사실은.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예. 어떤 의도가 없는데 네. 최소한 보고는 해주시고 네. 선택은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여서 용역까지 해서 7천만 원이 넘게 해서 비용을 들였다 하셨던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의원님들이 그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거에 했을 때 용역을 참고를 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이런 거는 방향성이 맞겠구나 싶으면 저희도 더 이야기를 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아예 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 뒤에 이 두꺼운 책자 갖다 주면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읽은들 알까요 저희가? 네. 그럼 저희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견은 필요 없나요? 다음부터는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용역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의원님께서 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까지 용역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다른 탁과도 이런 경우는 없으셨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무슨 얼굴로 예산을 올리실 건지 많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먼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주셔가지고 두꺼운 책까지는 못 보더라도 최종 보고서 한번 요약본을 살펴봤습니다. 아, 네, 의원님.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이제 검토하신 것 같아요. 중구청사 확충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확충 그리고 필수 주민시설 확충 맞을까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 좀 크게 세 가지로 방향을 나눠서 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최적 검토를 하셨을 텐데 대충 결과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청사확충 기본 구상 관련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분야별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청사 관련된 그 확충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동청사도 좀 저희들이 함께 좀 입원을 할 때 말씀하신 게 많이 있어서 동청사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공공청사 내지는 그 주민 필수 시설 네, 관련된 그 복합시설. 연구까지 네, 네. 한번 좀 과업 지시서 내용을 담아서 좀 저희들이 발주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련돼서는 연구 용역 결과물을 잠깐 보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복합 그 청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시와 함께 복합 청사로서의 그 공공청사를 제시를 좀 했습니다. 결과물로서는. 그리고 동청사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 10개 동에 대한 그 가장 우선순위를 노후도라든지, 좀 하신 네, 노후도라든지 또 예, 적합성, 뭐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어떤 요구에 대한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의 그 우선순위를 함께 좀 받았습니다.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복합하면서? 주민 필수 시설인 네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저희 공공 토지를 좀 확보해서 중구 내에 있는 필요한 그 주민 필수 시설인 예를 들어 보건소의 확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중구청사 확충을 보니까 단기 계획으로는 현 청사 리모델링하고 안전 저층 부지 활용 이걸 이제 단기 계획으로 여기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인접 저층 부지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계획에서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구청사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중점을 잡았던 것은 단기 계획과 그 다음에 중기 그리고 인전 장기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구청사 현재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간의 효율성을 좀 더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과 함께 구청사에 대한 그 노후가 워낙 심해서 그 시설 개선 쪽에 좀 저희들이 포커스 좀 맞췄던 부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 네. 같은 경우도 이런 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3별관인가 리모델링 한번 네, 올라오신 적 리모델링도 했고요. 있었죠. 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저층 부지 활용이라는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는지가 이제 본의원은 용역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이렇게 책자로 봐서는 네, 저도 지금 함께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단기 추진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인접 저층 부지 활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장소까지 명기는 좀 그쪽에서도 못했지만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거기-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인접 저층 부지 활용에 대한 그 문구에 대한 그냥 이렇게만? 네,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 예시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냥 리모델링 예시만 이렇게 넣어주신 거네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네. 추진에서 리모델링 비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토해서 또 집행
분은 여기 결과에 담아주진 않았지만 또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연구 이 부분에 해봤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와 장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방향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제시한 방향은 방향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 단기 계획을 지금 계획 수립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필수 주민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지를 어디로 여기서는 나왔나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국방부 부지라든지 대전사무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러한 그 공공용 부지를 좀 확보해서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라든지 혹은 뭐 문화원의 좀 좁은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이런 구민을 간 부재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담아서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안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고요. 거기에 따른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은 예산과 함께 또 그렇죠. 장기적인 검토가 좀 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도 의원님.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게 예산이죠. 네, 제일 큽니다. 의원님. 네. 그 예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26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계획을 또 수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중장기부터 뭐 충분히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에 결과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재원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럼 중장기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 계획 수립하셨어요? 네, 지금 아직 계획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역시 지금 여기서 제시된 바는 복합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했지만 지금 대덕구가 지금 현재 공공청사 짓고 있습니다. 네, 복합청사가 아닌 단일청사 짓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청사 관련된 용역 결과물에 나와 있는 복합청사와 함께 또 단일청사 그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지금 검토는 하긴 해야 하는데 그만큼 용역을 하고 나서 빠르게 추진을 해야 계속 시간도 이제 더 지나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화되잖아요. 환경도 변화되고 그래서 용역을 하신 만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그 노력을 보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의원은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26년도 올해 보니까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마련이니까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사건립기금이 왜 계속 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올해 26년 계획도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그대로예요. 거의 예치금, 수익금 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급성을 따지는 상황에 청사건립기금을 당연히 26년에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역시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그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근데 또 관리기금이 이미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오기 그 매년 전에. 이제 중기지방제정 26년이에요. 예, 20년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금 활용을 해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지금 이게 뭐 1,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뭐 몇백억 이상이 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차차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6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니까 근데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청사 건립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줘야 청사 건립 기금도 매년 얼마씩 진짜 적립을 통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방안인지 그런 것까지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그밖에 네. 수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 맞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계속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네.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400 행감자료 420쪽. 네, 의원님. 지난 이제 회계과 행감 시에도 하자보수 만료 보증 기간 준수하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고 네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제대로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제 시행 규칙으로 봐서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네네. 만료 전에. 네. 근데 그 만료 지체 없이 해야 되는 행정안전부 사항이 계약 담당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한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면 14일 전에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을 하시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여러 과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공사도 많고. 네. 그러면 이제 14일이 됐는지를 이제 도래됐는지를 다 책임지기는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이제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대충 그거를 체킹을 하셔서 각 부서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이 마지막 최종 검사를 하나요?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자 보증 만료 사업이 만약에 이제 도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서를 통해서 각 부서로 이렇게 하자 만료 검사 대상 및 결과 제출 양식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계세요? 예. 아, 그리고 취합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호종과 거기에 올리시는 것도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실과에서 하는 거? 이호조는 사업부서에서 올립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예, 거고. 예. 아, 그러면 이제 취합만 해서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이제 어. 사업부서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렇게 하고 국장님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이호조 시스템까지 다 회계과에서 한다고는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호조는 네. 이제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입력은, 네, 거기서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14일 전에 검사가 이제 도래하니까 받으라는 거는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하자보수 상황을 받아봤어요. 네. 예, 이제 뭐 몇백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장만 넘겨도 회계과에서도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3월 11일인데 하자 검사가 3월 11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되잖아요. 네네. 예, 그 기간인데 기간 만료일 날 같이 하자 검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14일 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최종 검사를 만료할 때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한테 발급을 해야 하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네.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최종 검사에서 발견되는 단 이제 14일 전에 하라는 이유가 최종 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상황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금으로 보수한다. 네네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2주 전에는 확인을 해서 우리 돈 말고 너희들이 공사했으니까 너희 돈으로 우리 하자 보수 해줘. 네.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날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증 떼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보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완벽하게 일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종료일이 이제 날짜가 있는데 네, 그 네. 종료일 14일 전에는 최소한 네.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예.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최종.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네, 해서 네. 해서 확인서를 네. 그 공사 업체에 하자보수 마무리 이제 없다라는 거를 네. 예, 이제 줘야 한대요. 네, 예, 예. 법령으로 돼 네, 네, 있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한 2주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검토를 네. 종합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 하자보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14일부터 25년 3월 11일까지예요. 네. 네. 예, 그런데 하자보수 확인 유무를 보니까 하자검사 했던 날이 똑같이 3월 11일이라고요. 그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서 이 기간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맨날 보수한다고 올라오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그 하자 검사 대상 및 결과에서 이제 하자 검사 연월일을 혹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도 되겠습니까? 맨 끝,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같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럼 지금 하자보수 시작일이 있고, 공사 끝나서 그다음에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하자 발생 및 내용 처리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하자 그 검사한 연월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네. 예.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료일과 하자 검사 연월이 같은 날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예, 같은 날짜에 이제 14일 전에 최종해야 하는데, 예, 같은 날짜에 검사를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확인이 정확하게 되겠냐는 거죠.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료일 날 검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일 날 하라고 여기 법령이 돼 있잖아요. 14일 전부터 이제 만료일까지는 최종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네.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게 되어 있긴 한데, 네네네. 지금 14일로 정해져 놓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국장님도 말씀을 예, 하셨어요. 14일 전부터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예.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네네. 그날 하자 보수가 끝나는데 그날 검토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이거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종료일이 있는데 그날 하자보수 관련된 검사가 이루어지면 하자가 만약 발생이 되면 그렇죠. 이제 끝났는데 예, 어떻게 어떻게 다시 왜냐면 또 하자보수 확인서를 확인서, 예. 제출해서 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종료일 날 저희 검사를 그때까지 만료일까지 하게 돼 있어야 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사실은 하자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관련된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그렇게 이제 알고는 계시다 치더라도 이렇게 법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자보수가 나타나면 확인서 안 주고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무리되면 그때 확인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계세요? 예. 근데 왜 작년에는 14일 전인데 이렇게 도래돼 있어서 조금 이걸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14일 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하자보수 관련된 최종 검사를 시작하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14일 전부터 시행이 되면 훨씬 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리 좀 점검이 돼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하자보수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2주를 뒀기 때문에 만료일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하자 최종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근데 그러면 14일 전부터 해줘야 사실은 조금 더.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 하자보수하고 관련된 규약이 조금 바뀌신 건가요? 분명히 작년에는 14일 전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여기 법령에도 되어 있어서 국장님 말씀으로는 14일 전에 실시를 하고 있다. 회의록에도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제 원래 본 취지대로 해서 14일 전에는 최종 마무리를 져서 하자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만료일 날 그 전까지 해서 확인서를 계약 이제 공사업체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게 체계를 잡겠다고. 좀 일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14일 전부터 최종 검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나와 있는 그 부분대로만 한다면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최종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일 날 하는 것보다는 14일 이전부터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시를 해서 그쵸, 당연히 말씀하신 그래야 것처럼 되지 미리 않을까요? 발견이 되면 예, 또 예. 하자보수 시키고 해서 말씀하신 확인서도 사실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지난번-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네네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령으로도 또 시행령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이제 그 뒤에라도 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발전 방향 이제 추진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랐으면 작년에 행감 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다시 그렇게 정립하시겠다고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네, 원님께서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과정 속에 원님께서 이제 국장님 만료 아니고 14일 전에 국장님께서 예 그렇게 이제 전에 회계과 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근데 설명을 하셨어요. 예, 이제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실은 아마 만료 14일 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 부분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드린 부분은 네, 저희들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원님께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잡으시려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네. 당연히 제일 이거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을 종합관리 기간을 두고 계시냐니까 14일 전에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만료일까지기 때문에 14일 전부터 만료일 그 사이에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때 이제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확인서를 주시는 네네. 체계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이왕이면 미리 해서 종료할 맞습니다. 때 확인서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특히 좀 이제 그렇게 해도 제일 큰 게 지금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옹벽 같은 공사도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더 미리 살필 수 있게끔 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회계과에 있다라면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로 좀 주셔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도 알고 있어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구에 나와 있는 그 시행규칙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최종검사 실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만료일보다는 그 전에 좀 14일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그 하자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 발생되더라도 그 안에 다 이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이해했고요. 때는 네. 이렇게 체계 하셨더라도 이왕이면 이제 좀 바꾸셔가지고 2주 전에는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네.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저희가 이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문서를 통해서라도 한번 가급적이면 사업부서 힘들겠지만 그 법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14일 전부터 혹시 최종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예, 좀 협조 안내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관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관계 정부 회의에서 공공조달 개혁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네, 여기서 앞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 의무를 자율화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하겠죠. 네, 아마 시행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죠.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네,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한테는 아직은. 네. 구체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아직 시행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문서로 시행된 따라 없다는 말씀이죠. 공문으로 온 건 없고 네. 아직 없 문서로 시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예. 하자 아니요 417페이지에 3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좀 한번 볼게요. 네, 의원님. 올해 무더위 쉼터 폭염 매방물품 구입이 이제 건이 좀 있습니다. 계약 일자는 8월 8일이고 네, 의원님. 계약 금액은 800만 원.
중구청 직원 상주에서 했네요. 아, 생수님. 417페이지. 네네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예예. 이거는 중구청 직원 상주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인가요? 아까 생수라고 했죠. 네. 생수 구입해서 뭐요? 생수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수? 예, 물. 네. 생수를 직원 상주에서 네네. 직원 상주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매점에서 지금 의원님. 매점에서. 예예. 지금. 매점에서 네네네. 그 내용을 여기다 담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428페이지 좀 볼게요. 어, 2025년 차량 관리 현황표예요. 네. 거기 보면은 업무용 승합차인데 연식은 2013년식, 수선비가 453만 5천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2013년이면 오래된 거죠? 네네네. 요 수선비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이게? 수선비 내역 의원님 궁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승합차. 승합차. 차량 번호 혹시 의원님 그 2278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 74 도에 2278 말씀. 예. 네. 이거 대형 버스죠? 아니군요. 대형 버스가 되겠는데요. 예. 예,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2013년도 차량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가 수리비가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72만 1,530원. 네네네. 453만 원. 5천 원으로 400. 저희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고. 예, 수리비만은 403만 원.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제 배기 압력 센서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그 수리 내역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지금 전체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시 자료로 좀 제출을 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미리 봤으면은 네. 자료 요청을 해서 예. 이렇게 했을 건데 예. 이제 이렇게 돼서 자료 요청을 아직 못했어요. 예. 좀 그래서 73년식인데 이게 수리비가 45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거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물론 버스니까 예. 대형 부속품에 버스고 좀 연식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2013년식이라 네, 한 10년 이상 좀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예. 사실 14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우리 보시기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지출된 것 같은데 예. 그 내역은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어떤 거든 수리했는지 그러시죠?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차량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08대 정도 보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량 유지비가 한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 중에 연간 1000km 미만 차량이 한 21% 돼요. 네. 그리고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가 26%. 그러다 보니까 이 연간 거리 이제 운행 기록이 좀 저조한 차도 많고 연식이 좀 오래된 차도 많고 여기서 문제는 차량 유지비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간다.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 운행 거리가 500km 정도, 500에서 700, 800 뭐 이 정도 나오는데 네네. 1년에 연간 소요 비용이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잡아봐도 한 2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 동끼리 인근 인접 동끼리 차를 공유해서 쓰면서 이 공용 차량을 좀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그 업무용 차량 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해 지금 현재 업무용 차량이 이제 배정이 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이제 복지 쪽에 사실은 조금 더 신속성 있는 대처를 위해서 지금 복지 차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가까운 동이 좀 한 개의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한지 한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다 최소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복지 차량 내지는 동 업무용 차량으로 함께 이용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 인접동에 가능한지 한번. 그런 차량도 있고 네. 지금 저희들 보면은 2025년식으로 구입한 차량이 하나 있어요. 4014 업무용 화물차. 연간 이게 운행 기록이 아예 없네요. 이 차는 874 고에 4014. 이 차량은 2025년식인데 운행 기록이 없어요. 아니 그게 이제 2025년 9월 달에 그 구입한 그 기후환경과 차량으로 지금 알고 건설과 있습니다. 차량인데 426페이지에 14번 4014 업무용으로 화물차 15번 4014 의원님, 예. 예, 지금 건설과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기후환경과에도 같이 차량을 구매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4014는 건설과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근데 이 차량이 요게 지금 자료가 만들어진 게 의원님 그 9월 30일, 네, 9월 30일 기준으로 요 자료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9월 달에 아마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운행 거리가 지금 기재를 지금 예,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9월 달에 구입을 해도 9월 달에 구입해서 9월 30일까지 그럼 그냥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 기후환경과 얘기하셨는데 기후환경과 차는 어디 있어? 몇 번이죠? 102번? 오늘 기후환경 차량은 102번 한번 봐주시면 네, 102번. 네, 2554번. 그러니까 이 두 개 차량은 9월 달 구입한 거라 운행 거리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용 차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차도 연간 100km 미만? 네네. 네, 그러면 일평균 따지면 하루에 그 100m도 운행을 안 하는 차량들이 다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떤 재배치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이제 뭐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소유연수가 한 12년 정도 넘어간 것들은 이 대충 보니까 수선비라든가 이 총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네. 것들은 폐차나 아니면은 교체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 기준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차량 내구년환이 일단은 지난 이후에 폐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구년이 좀 지났더라도 지금 일정 부분 조금 더 차량을 좀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를 안 이게 시키고. 이제 네. 물론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네. 아니 차량 가액부터 수선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네, 하여튼, 운행 거리도 적고 네.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차를 뭐 매각을 한다고 해도 1년 유지관리비보다 차량 가액이 덜 적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운행 거리와 함께 그 내구년환이 지난 차량은 과다 수리비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구년환이 지난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폐차를 통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잘 네, 해보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요. 네. 그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금 촉진법이 개정된 거 혹시 아시죠? 내용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의원님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네.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조항이 시행이 됐어요. 11월 28일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 구청사에 있는 주차장 내년에 도색 올렸죠. 네, 지금 올렸습니다, 의원님. 네,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검소에서는 일단 검토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토가 이루어져서 네. 지금 이제 뭐 본의원도 저희들 주차장 상황을 상황을, 모르는 건 네. 아니에요. 그 네네, 기둥이 맞습니다.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주차 면수도 줄고 네, 지금 현재 주차선 그려져 있는 것도 보면은 이 선 바깥으로 주차하는 부분 주말 같은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입이라든가 회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어려움이 좀 발생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안에 주차장 그 도색 그 예산을 올렸을 때 부분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서 있을 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신 건지 그거 반영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6월 달부터 얘기가 나와서 11월 28일 날 시행인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예? 그렇다면은 그 예산 지금 올리신 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월 28일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구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공영주차장 혹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 미처 다 못했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검토를 하셨는데 본청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28일부터 시행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 이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와 안 해야 되는 장소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 이거 내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까지 저희들이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시행되기 28일 시행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잘 법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법은 이제 에너지다 보니까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관련된 법이고 네, 관련 부서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수의계약 물품 300만 원 이상 이걸 쭉 저희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네네. 25년도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한 5억 1천 정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5억 1천만 원 정도 네네. 상품권이. 네. 하나은행에서 저희 금고에서 2억 3천 정도, 행복신협이라는 데서 2억 8천, 목동신협에서 12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편중되게 구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뭐 하나은행은 금고라 뭐 이해를 한다 쳐도 네. 이 행복신협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동신협하고 행복신협하고 같은데요, 틀린데요? 일단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 부서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구입한 내용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품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행복신용협동조합과 목동협동조합이 같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표기를 어디는 대전 행복신용협동조합이고 어디 과는 목동신용협동조합으로 표기를 해놓으셔가지고 이유가 이게 명절 어려운 이유 상품권 구입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지역별로 지금
저희 관내 신협들이 각 동별로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 예, 그분들 저희들 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번 구매 물량이 뭐 1억 3천만 원씩 구입하고 8,500, 5,500만 원씩 하는데 지역 안배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이 행복신협하고 목동신협이 갖다 치면은 행복신협이 한 3억 정도 쓰신 거예요? 상품권 구입으로? 예,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한쪽에서 구입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이유 듣고 국가 유공자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지역에 있는 신협에 분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이게 300만 원 이상 물품이라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을 안 받으니까 이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치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맞습니다. 1억 4,300만 원씩 이렇게 구매를 한 군데서 해서 할인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과에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회계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 이제 보통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이제 복지정책에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그런 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부서에서 그 상품권 물량이 좀 확보된 그런 은행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데는 목동신협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그 한 군데만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품권을 구매한 시기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명절,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네, 그러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계획을 잡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신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아니 목동신협이나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뭐 부사신협이나 뭐 대흥신협이나 이런 데들도 신용협동조합 안에서 돌잖아요. 네네. 그 분배를 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주면 되지. 이거를 굳이 한 군데서 3억 원어치씩을 이렇게 산다라는 거는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아무리 이게 뭐 수의계약 한도 제한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은행 군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2억 3천인데 그 다른 금융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분배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나눠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저의 이제 생각인 거고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중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금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금융기관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까지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번 구입부서가 일단 복지정책과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최종 집행을 하지만 그 복지정책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자료를 한번 보시더라도 네네.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분배를 해서 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을 하시고 국민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뭐 이게 어떤 뭐 대단한 실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